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책은 좀 여태까지 책과 좀 다른 책입니다. 예, 어떻게 생긴 책이냐면, 제목은 외딴집이고요. 미야베 미유키라는 일본 작가입니다. 글쎄, 우리나라 영화 중에 화차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또 뭐 그 외에 약간 추리소설류와 역사소설류를 적는 그 일본의 하여튼 인기 최근의 작가이고요. 저도 이분의 책을 좀 읽어봤는데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몇 권을 읽었고, 그 중에 어쨌든 약간 추리도 약간 들어간 역사소설의 성격을 띤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 상하권이고, 두께가 상당합니다. 두 개 합치면 8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라서요. 좀 두꺼운 양의 책입니다. 읽기가 부담돼서 읽으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네이버 이런 거에 평을 보면 읽으신 분들은 상당히 호평을 한 책이고요. 그 외딴 집의 원래 일본 제목은 고숙의 사람, 즉 그 외로이 떨어져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책이 너무 제가 여태까지 한 책과 달라서 약간 변명의 말씀을 처음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문학 작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학 작품을 다룬 적이 없는데요. 거기에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문학 작품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햄릿을 그 명작이란 햄릿을 읽고요. 공감이 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게임 이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햄릿이 아니 자기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다. 즉 천재 왕의 아버지의 원수다. 그럼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갖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엉뚱한 사람들만 죽이고 여러 사람 죽이고 도대체 햄릿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원수이면서 그것만도 죽일 이유가 충분히 되는데 또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당당하게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여야겠죠. 혹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부담되면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원수지만 그냥 참고 근데 그거는 빨리 결론을 그냥 내리면 되는 건데 물론 인간이 그렇게 빨리 내릴 수는 힘들더라도 그 문학 작품이란 거는 이런 부분을 너무 과장해서 저희가 보기엔 비논리적인 부분을 너무 과장해서 그것만 파고드니까 글쎄 저 같은 그런 경제학을 한 사람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읽는 소설이 추리소설 쪽입니다. 왜? 논리적인 소설은 추리소설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요. 근데 이 책은 이 외딴집이라는 책은 제가 왜 좀 문학 작품에도 읽게 되고 일단 뭐 제가 공감이 됐으니까 소개시켜 드리는데 저도 이제 뭐 대학이지만 어떤 직장,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고민이 다 있으시죠. 저도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 있는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묘하게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참 그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일본 한 2, 300년 전 일본의 어떤 영주가 지배하는 작은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거에 좀 부합해서 어, 좀 감동을 받아서 재미도 있었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기적으로는 에도 막부입니다. 뭐 1600년경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으로 이제 통일하죠. 통일하고 나서 이제 도쿠가와 가문이 대대로 소위 말하는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까지 한 250년 동안 일본을 지배합니다. 그때 당시 동경에 그 정부가 있었는데 동경의 옛 이름이 에도기 때문에 에도 막부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 책의 그 무대가 되는 곳은 동경이 아니라 오사카 건너편에 시코쿠라고 이제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있는 작은 영주가 다스리는 지방 여기서 이제 가상의 마루미 지방이라는 또는 일본어로 마루미 번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간 실화의 배경을 둔 역사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쿠가와 시대는 평화로운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영주들과 도쿠가와 쇼군, 즉 도쿠가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도쿠가와 쇼군 입장에서는 이런 그 지방 영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게 아까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힘이 세지면 자기한테 배신을 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작은 트집, 예를 들어서 어떤 영주가 아들을 못 낳았다. 그래서 그 영주가 제가 좀 그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양자를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양자 데려온 걸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네 땅의 3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태연하게 이런 것을 요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즉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 잘못을 트집 잡아서 지방 영주의 땅들을 야금야금 빼앗았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주들이 땅을 뺏겼고, 그래서 도쿠가와 이 정부를 무서워했던 시기였고요. 근데 그 작은 마름이라는 번에도 그 영주 가문이 있는가 하면, 그 영주 가문으로부터 그 영주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또 2인자 가문이 있고, 이제 이런 도쿠가와 가문과 마룸이라는 지방 영주, 또 그 영주 밑에 있는 그 제2인자와 또 영주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는 소설입니다. 뭐 아무래도 추리 소설의 형태를 띄어서요, 살인 사건이 대뜸 발생을 합니다. 그 의사 가문에 있는데요, 그 영주의 마름이 지방의 영주에 그 한 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살해를 당한 게 뭐 어려운 추리가 아니고요, 그 집에서 일하던 되게 어리고 어리석은 뭐 10살 정도밖에 안 된 하녀가 있는데 살인자를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좀 있다 보니까 그 딸이 죽은 거죠. 의사의 딸이. 그래서 그 살인자가 누구냐면, 이 딸이 어떤 남성하고 결혼을 할 예정인데 그 남성을 좋아했던, 즉 이 딸의 연적입니다. 뭐 삼각관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네가 결혼해, 이러면서 가서 죽인 겁니다. 뭐 너무 뭐 목격자도 있고, 이게 뭐 모든 사람이 둘은 그런 관계다, 둘은 남자를 놓고 싸우던 관계다 라고 해서 금방 체포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건이 중단되고 수사관들이 다 이거는 사고로 죽은 거다 라고 하고 사건이 끝납니다. 참고로 여기 어린 하녀가 나오는데요, 이 하녀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하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번에서 이 영주, 이 작은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목격하게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독자들이 이 하녀의 그 눈을 따라서 보면서 독자들은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럼 왜 살인 사건이 묻혔을까요? 그 당시에 중요한 일이 하나 이 지방에 일어나는데, 조정에서 정말 그 넘버원 넘버투를 다투던 아주 중요한 신하였던 가가라는 신하가 죄를 지어서 이 마루미 지방, 먼 변두리 마루미 지방으로 유배를 옵니다. 뭐 정약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유배를 가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도쿠가와의 가장 높은 사람을 쇼군이라고 그랬는데, 이 쇼군의 총애를 받던 중신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가가가 어느 날 자기 처와 자식, 아들과 딸인데 어린 아들과 딸을 다 죽이고 집에 있던 하인들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집이 완전히 피바다가 된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체포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 가가가 죄를 지어서 이 귀향을 오게 됐는데, 이 귀향을 오게 되면 이 마룸이라는 지방의 옥지기가 이제 이 가가를 책임지겠죠. 그런데 그 연적을 죽였던, 의사의 딸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옥지기의 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에서 조그만 잘못 같지 않은 잘못만 있어도
영주는 큰 땅을 잃거나 영주의 지위를 잃습니다. 지금 쇼군이 특별히 신경 쓰는 죄인을 이 마루미가 받아야 되고 그 받는 거에 책임자인 옥지기가 있는데 이 옥지기의 딸이 살인을 했다. 그러면 도쿠가와 쇼군은 보나마나 아니 내가 이런 그 중요한 죄인을 보내는데 그 임무를 네가 마루미에서 맡긴 자가 이런 딸이 행실이 고약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을 옥지기로 했다는 거는 마루미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희 땅을 빼앗아야겠다. 너 영주 자리를 빼앗아야겠다. 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루미의 영주는 야, 이거 살인사건이 아니라 사고로 처리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서 가가가 도착하고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도입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단 가가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인가가 또 약간 제일 충격적인 건데요. 이 가가라는 사람은 왜 처자식하고 하인을 다 죽였을까요? 가가는 이 책에서 평민 집안 출신의 아주 뛰어난 수재. 그러니까 뭐 집안은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닌데 뭐 이런 학교 같은 데서 뭐 동경대에서 수석을 한 거죠. 예, 그런 수재입니다. 그렇지만 신분 사회인 에도 막부 시대에는 출세할 수 없었지만 높은 사무라이 집안에서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너무 가가가 똑똑하니까 우리 양자가 되어라 라고 해서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출세를 많이 해서 이제는 뭐 쇼군, 즉 그 일본의 1인자인 도쿠가와 쇼군과 너무 가까워지는데 어느 날 도쿠가와 쇼군이 야 내가 첩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이제 뭐 관리가 곤란하니까 아마 이렇게 된 거겠죠. 그 중에 한 명을 널 줄 테니 네가 결혼해서 살아라 라고 내려보냅니다. 엎친 듯 덮친 격으로 그 첩이 이제 왔는데 가가랑 살게 됐는데 살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애를 낳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가가의 애가 아니라 그 쇼군의 아이죠. 그리고 이제 가가도 자기 애를 낳고 해서 자식이 둘인데 그 사람들 추측에는 이 쇼군의 첩이었던 그 부인이 욕구 불만인 거죠. 자기는 지금 쇼군의 첩이었다가 갑자기 가가가 높은 신하지만 쇼군의 어떻게 보면은 버림을 받고 가가에게 왔으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든 욕구 불만으로 표출됐고 가가가 이것을 참고 잘 달랬지만 어느 날 이분이 소위 말해서 좀 정신이 획가닥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가가와의 자식도 죽였지만 쇼군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까지 죽이고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소문에는 가가가 집에 와 보니까 이제 자기 부인하고 아이 둘이 죽어 있고 그 중에 한 아이는 또 쇼군의 아이였죠. 그리고 거기 하인들이 아연실색해서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인들을 다 죽입니다. 왜? 목격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부인이 죽였다는 것을 속이고 왜냐면 부인이 죽였다고 그러면 왜 부인이 애를 죽였을까 소문이 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쇼군의 애를 갖고 온 첩이라서 자기 쇼군의 얼굴에 먹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가 이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겠다. 그래서 와이프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처와 자식을 다 죽이고 하인까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사무라이는 죄를 지으면 할복 자살이라는 걸 소위 하는데 또 하나 이제 가가의 고민은 자기가 할복 자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됐냐? 자기가 양자로 들어간 이 귀족 사무라이 집안이 망합니다. 왜? 아니, 너희 가문의 애가 지금 처자식을 죽이고 다 죽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할복 자살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모면할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미쳤다라고 하면 이건 병자가 저질렀는데 이게 이 가문의 문제냐 이건 그 개개인의 문제지 라고 하려고 미친 척을 합니다. 자기가 미쳐서 이 처자식도 죽이고 하인도 죽였다. 뭐 높은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렇게 해서 쇼군도 그냥 자기도 죄가 있죠. 첩을 줬다는 죄가 있고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 다음에
가가가 양자로 들어간 그 가문도 그래 가가가 본인이 희생해서 이렇게 우리 가문을 살린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가가를 이제 그 죽여야 되는데 또 쇼군이 약간 비겁한 거예요. 왜냐면 가가를 죽이면 자기가 억지로 자기의 약간 문제가 있는 첩을 가가한테 보냈는데 그래서 가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첩이 잘못한 걸 자기가 알고 있죠. 성격이 뭐 좀 이상하니까 내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가가가 죽고 나서도 억울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귀신을 믿으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가가를 내가 죽이면 가가가 원혼이 돼서 나중에 내 꿈에도 나타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쇼군이 생각해서 엉뚱한 마루미 영주에게 야 네가 좀 처리해라라고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마루미의 영주, 마루미 번의 영주는 난데없이 이 가가라는 사람의 원혼이 한을 품지 않도록 잘 처리해서 죽여라 라는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뭐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뭐 당시 200년 전에 150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 영주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거를 잘못 죽이면 자기도 날아가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주가 뭐 자기 동네에 번개가 자주 쳐서 번개 귀신이 있는데 그 가가가 인간이 아닌 악귀 같은 사람이지만 이 번개 귀신과 싸워서 막 그 동네에 화재가 났는데 그 번개 귀신을 그 벼락치는 거죠. 그 번개 벼락 귀신을 죽이고 가가도 싸우다 죽었다. 이렇게 나중에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가가가 나쁜 사람이지만 동경에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 마루미에 와서는 번개 벼락 귀신과 싸워서 걔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 마을을 위한 일을 한 사람이니까 얘는 뭐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한편 영웅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신사참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동네의 수호신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했고 쇼군은 만족한다. 그래 그러면 가가도 원통하지 않을 것 같다. 왜? 좀 뭐 자기가 원통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수호신 조그만 마을에 수호신이 있으니까 가가도 뭐 내 꿈자리를 사납게 할 원혼으로 다시 돌아오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옥지기의 딸도 살해를 저질렀지만 이것을 기회로 영주 자리를 노리는 이인자가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이런 스토리가 다 되기 전에 벼락귀신과 싸우는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가를 칼로 찔러서 이제 자객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동경에서 아니 걔 좀 잘 해라니까 왜 자객한테 죽게 하냐? 너 도대체 어떻게 감시한 거냐? 이제 이렇게 한 걸 노리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가가를 죽이려고 그러고 마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주가 무능하다는 이 어려운 임무를 맡은 영주가 무능하니까 영주를 쫓아내고 저를 영주로 삼아주세요. 이제 이런 그 좀 얼토당토하는 일을 벌이고요. 이런 식의 일들이 이 마을에서 막 벌어집니다. 왜? 가가 때문에 살인이나 웬만한 일을 해도 영주가 벌을 못하고 다 덮을 것이다. 그래갖고 한 몇 달 동안 이 마을이 완전히 혼란의 덩어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800페이지까지 되는 거고요. 사실 이 책에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 나옵니다. 그 가가도 억울하죠. 예. 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 와중에 마을에서 뭐 원한이 있다고 도구로 누굴 죽이고 또 이제 가가가 번개 귀신, 벼락 귀신과 싸운다고 그러기 위해서 마을에 이제 영주가 또 불을 냅니다. 그래서 이 불을 내는 이 귀신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 가가가 처리했다 뭐 이렇게 하려고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믿었나 보죠. 그래서 화재가 나서 사망을 합니다. 또 이런 걸 믿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의사의 딸이 죽은 거를 실제로 조사하던,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사고사라니? 그러고 몰래 수사하던 수사관들이 너무 수사하다가, 오히려 비명 행사를 합니다. 왜? 지금 다 짜고 치는 판인데, 수사관들이, 이렇게 수사하면 이거 진짜로 밝히면 어쩌자는 거냐? 너희 수사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 영주님 저기 쫓겨나시면 어떡하냐라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 그
수사관 중에 그 의사의 딸을 사모했던 젊은 수사관은 원수를 갖습니다. 그 연적, 자기 그 의사의 딸을 죽인 그 여자를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뭐 그래서 이 여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억눌렸던 사람들 중에 그걸 그냥 참는 사람들도 나오고, 아 나는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이거는 밝혀야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요. 그게 꼭 그 정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 꼭 옳은 것 같이 나오지도 않고, 그, 그 영주나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해도 내가 참자, 또는 심지어 억울해도 내가 참고 죽자라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조용히 자기 자신이 그냥 희생되기로 마음먹고 희생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죠. 뭐 요즘은 이렇게 조직을 위해서 죽는 사람까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예, 그 옳은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혼나고, 근데 그게 뭐 이제 단순히 상관의 무슨 욕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옳은 일인데 이 옳은 일을 하면 우리 조직이 오히려 반대로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소설을 보면은 제가 그냥 하나 느낀 거는 조직 생활에 하는 우리들에게 이게 뭐 조직 생활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씁쓸하게 한번 생각해 볼 기회도 주고, 그래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약간 이 책을 읽다 보면 한국인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훨씬 더 개인이 억울하더라도 조직을 위해서 참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저도 이제 일본 사람들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느끼고 있고요. 문화가 자체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일본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랑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또 한국인으로서 일본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솔직히 말하면 되게 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 상하권인데 상권 도입부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도 시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참고해서 읽으시고, 너무 도입 부분이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재미없는 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좀 흥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